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42살 된 노처녀예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저희 고아 세자매가 신세지고 자란 이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모는 흰쌀밥에 참기름만 발라 먹어도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 사람이에요. 먹는 게 마냥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참참, 제 소개부터 잠깐 해드리고 시작하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요즘 세상이야 뭐 자기 능력 있다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사방천지 득식을 거려 42살 먹도록 시집 안 간 노처녀라고 해도 별로 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아직도 시집 안 간 막내 동생을 제 꼴처럼 노처녀로 만들 수 없다는 결심은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는 남들 다 하는 결혼 한 번은 해봐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은 총 셋인데요. 저 20살에 엄마 아버지께서 친목계에서 여름 피서에 계곡에 놀러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한꺼번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저는 당시 전문대 1년 재학 중이었는데 그래서 가장이 되었고 학교 그만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모 댁도 형편이 되게 안 좋을 때라서 저 학교 다니자고 손 벌릴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학교를 그만둔다니까 엄마의 언니인 이모도 이모부도 말리시지 않더라고요. 그래, 네 팔자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15살에 가장된 거보다 20살에 가장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란가? 미안하다. 이모부가 능력이 없어서 1년만 더 다니면 되는 대학 공부도 못 시켜줘서. 밑에 두 여동생을 이모 댁에 맡겨두고 저는 20살에 바로 동대문 옷 야시장에서 옷가게 점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남동에서 부잣집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크게 피부 마사지샵을 합니다. 논현동이나 청담동 미장원들이 재벌계나 연예인들 루머가 떠도는 곳이라면 한남동 저희 피부샵은 각 재벌계나 연예인들 가정사의 소문을 청담동으로 퍼다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들 사이에 제 별명은 자물쇠예요. 제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심이라는 뜻일 겁니다. 사실 이런 장사를 하면서 자물쇠를 가장 밑바탕이 되는 자질 중 하나여야 하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장사로 물리를 틔운 사람답게 온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가에도 제 마사지샵이 2군데 더 있어요. 자랑같이 들리시겠지만 알짜배기 노처녀가 접니다. 거의 20년 전 한참 피부 마사지샵이 대중적으로 시선을 끌기 시작했을 때 사업하는 눈은 남보다 빨라서 당장에 피부 마사지를 배우러 다녔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다 합격한 후 무턱대고 제가 사는 산동네 주민분들을 상대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피부 마사지를 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야시장에서 옷 판매원으로 3년간 죽어라 번 돈으로 우선 산동네에다가 방 2칸짜리 집을 전세로 얻어 두 동생들을 이모네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쉬는 날 이모 댁에 갔더니 둘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는 질질 울고 있고요. 은영이는 어디 갔어? 큰언니, 작은언니 어제 집 나갔어. 너무 놀란 저는 기함을 해서 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모딸이 자기 생리 묻은 빤스를 제 바로 밑에 동생에게 빨라고 던져주었나 보더라고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성격이 칼칼하고 아닌 건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 성깔 있는 애거든요. 그걸 빨 리가 없었죠. 언니,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나 생리 시작할 때 그러셨어. 속옷은 엄마한테도 빨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세탁기에도 넣지 말고 내 속옷은 직접 내 손으로 빨아서 나 자는 내 방 구석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널었다가 마르면 개어서 장롱에 넣는 거라고. 이렇게 똑소리 나는 소리를 하니 이모딸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펄해졌다를 반복하다가 은영이 뺨에 손찌검을 하더랍니다. 그걸 맞고 가만히 있을 은영이가 아니지만 참더래요.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닌 이모 집인지라 더는 뭐라고 못하고 그냥 잠바 하나 걸치고 학교 가방 메고 나간 후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반 친구 집에 가 있는 걸 제가 잡아왔어요. 저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사장님께 말해서 3달치 월급을 값을 받고 또 그동안 모아둔 돈 합쳐서 산동네에다가 집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을 더 사장님 밑에서 성실하게 점원일을 받으리다가 저는 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피부 마사지를요. 사실 밤낮이 바뀐 채로 동대문에서 옷장사 하는 것보다야 몸 편한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워낙에 손가락에 압이 세서 손님분들이 제 마사지를 받으면 시원해하시며 좋아하시니 장사할 맛도 있었습니다. 제 방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마사지 받으시는 동네 아줌마들이 드러누워 있는 곳이 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는 했어요. 모처럼 미장원에 다녀왔더니 똥머리가 기생된 것 같고 쓰레빠 신었는데 옷은 배우들 입는 레인코트 입은 것 같고 어색해 죽겠다니까. 그런 수다들은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상대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고객 관리란 이런 세심한 것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미장원에 온 새 미용사는 웬만한가 보죠? 생긴 게 똑 장윤정이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같이 생겼는데 생긴 것값 하느라고 아주 촌스럽게 볶아놨더라고. 저 옆편네 저거 머리 색깔 좀 봐. 저게 어떻게 블랙이야? 까마귀지. 자기는 뭐 오들이 햇번같이 됐을까봐? 거울이란 걸 좀 보고 말해.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아줌마들 비위 맞춰줘가며 봉다리 커피 일망정 커피도 서비스해드리고 하니까 동네 아줌마들 사랑방같이 되어갔어요. 마사지 할 돈으로 고깃근 더 끊어서 새끼들 먹이는 게 당연한 인생을 사는 산동네 안악들도 한 번에 15,000원 하는 제 마사지 손님이 되어갔습니다. 15,000원짜리는 당연히 팩은 안 들어가고 크림으로 얼굴을 마사지만 해드렸지만 그걸 또 그렇게 좋아하신 게 허공에다가 헛돈 들인 느낌 안 나게 경락을 세게 해드렸으니까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가격 다운시킨 사랑방 마사지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이 우습지가 않은 게 3년이 지나가니 가게 하나 차릴 돈이 되어 동네 입구 버스 정류장 앞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정식으로 샵을 운영한 게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죠. 저는 지금도 돈 버는 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저는 우리 이모 때문에 속을 썩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저희 엄마 바로 위 언니인데요. 이모는 요즘 저희 집에 와 계세요. 이모는 그 연세에도 입맛과 양은 20대에 뒤지지 않아 워낙에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하다못해 입안에 박하사탕이라도 물고 있으셔야 인생이 안 허무한 분이십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입맛에 맞게 음식을 해드리니 당신 사시는 아들 집보다 조카년 집에 오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겠죠. 은수가 내가 오죽하면 시집도 안 가고 혼자 늙고 있는 조카 집에 와서 신세지면서 살겠다고 하겠니? 나 여기 와서 살게. 내 먹는 쌀이야 설마 호석이가 안 팔아주겠냐? 그러니까 쌀 드는 걱정은 하지 말고. 이모, 요즘 세상에 쌀값이 얼마나 한다고. 쌀값 때문에 그러겠어요? 호석 오빠 체면 생각해서 이러는 거죠. 이모가 여기 와서 사시면 호석 오빠 체면이 뭐가 되나요? 그리고 호석 오빠 속상해하는 거 난 못 볼 것 같아요. 그 냉랭하게가 시베리아 같은 집구석에서 나 하나 없어진다고 뭐 눈 하나 깜짝이나 할 것 같냐? 이모는 단 하나 있는 외며느리와 불협 화음이 굉장하십니다. 보통 열흘에 한 번 정도는 가출을 하셔야 후련하신 이모님인 거죠. 아들 내외와 한 집에서 살거든요. 오빠는 모 대기업 계열사 임원입니다. 회장이 오빠 입사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예뻐했나 보더라고요. 그 그룹 회장이 워낙에 보수적인 사람이라 부류하는 사람 내치기로 유명하고 어수선한 집안의 인재는 아무리 인재라고 해도 고용 안 한대요. 여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승진 안 시키다가 결국 알아서 나가게 하고 자식 문제 있는 사람도 승진 안 시키거든요. 또 이 회장이 장난꾸러기 비슷한 게 악덕한 짓거리로 찍힌 직원은 끝까지 물고장을 내기로 유명하답니다. 이 그룹 회장이요. 아는 사람들만 알고 쉬쉬하는 게 회장 친엄마가 시골 깡무지렁이 조강지처고 회장 아버지가 1930년대 경성 모던보이였는데
경성의 애첩이 따로 있었다네요. 성악하는 여자였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일평생 동안 아버지가 거들떠도 안 보는 거 보고 자랐으니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바람질 하는 남자나 자기 엄마나 아버지에게 못하는 불효자는 바로바로 쳐내는 걸로 유명했답니다. 사촌 오빠는 원래 비혼주의였어요. 요즘은 결혼 안 한 3, 40대가 많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비혼이라고 하잖아요. 멀쩡한 놈이 40 넘어서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으니 안 그래도 우리 오빠를 예쁘게 보고 있던 그 그룹 회장이 자기 주치의 딸이랑 중매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42살 노총각 때 장가를 간 겁니다. 오빠가 늦게 장가를 가서인지 원래 비혼주의자였어서 그런 건지 아이는 안 가지더라고요. 사실 올케 언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전업주부치고는 외출이 굉장히 잦은 편입니다. 무슨 나가서 돈을 1원 한 푼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면서 뭐가 그렇게 사무가 바빠서 허구한 날 나가는지 모르겠더라. 뭐 나 꼴 보기 싫어서 나가는 거겠지만. 올케가 밖에 봉사활동하는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아마도 그 그룹 회장님 사모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사회활동을 서포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모네는 우리 자매들이 신세지던 당시 슈퍼가 급격하게 하락세를 걷던 때라 정말 아들, 딸 있는 거 공부를 겨우겨우 시키고 있었거든요. 사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동네 슈퍼가 장사가 됐는데 2000년대 전후로 한참 이마트니 그런 대형마트들이 생기면서 동네 골목 상권이 무너질 때였잖아요. 구독자님들 기억하시나요? 아무튼 평생을 일해서 이루어 놓은 게 겨우 동네 슈퍼였는데 그 지역에 이마트가 생기자 이모부네는 한 달 수입이 반으로 줄었고 점차적으로 밥 먹기도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모부가 폐암에 걸려서 그나마 20여 년 슈퍼로 벌어놓은 얼마간의 돈도 다 들어먹고 이모부는 돌아가시고 오빠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언니랑 이모의 생계를 책임진 거예요. 대학 졸업 후 모 그룹 입사 시험을 보고 당당히 공채 합격되어 다니게 된 거고요. 일단 입사한 후 탄탄대로를 걸으며 집안을 안정화시킨 오빠는 우리 이모의 유일한 하늘이었고 태양이었죠. 사촌 오빠는 저를 제일 예삐 여겨준 사람입니다. 철없는 자기 친여동생하고 틀리게 어린 나이에 철들어 두 여동생 책임지고 사는 저를 아마도 오빠 자신과 같은 처지로 소녀 가장으로 봐서 더욱 따스하게 대해준 걸 거예요. 20년 전에도 오빠는 그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뭐든 필요한 거 다 오빠한테 이야기해. 오빠가 큰 돈은 바로바로 못 빌려줘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줄 테니까. 안 그래도 그러고 있잖우. 내 연금 우리 오빠. 우리 경주는 언제 철이 날는지 모르겠다. 지보다 한 살 어린 널 보면서 뭐 느끼는 게 없는지 지금도 명품 가방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았고. 뭘 그래. 이제 경주 언니 곧 시집 가는데 오빠는 한숨 피겠구만. 오빠는 자수성가한 저를 기특해 하는 만큼 자기 친여동생은 못마땅해서 보기만 하면 혀를 찼거든요. 사실 경주 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생리 묻은 팬티 빨라고 제 동생 때린 것만 봐도 인성이 조금 그렇고 또한 이기적인 게 강하고 또 잘할 때 이모부가 딸이라고 오냐오냐 해서 멋대로 구는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오빠가 혼자서 벌면 자기라도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자기 용돈은 벌어 써야 하는데 그대로 앉은 자리서 자기보다 3살 많은 청년 가장 오빠한테 손 벌리며 산 사람입니다. 우리 집 막내도 대학 입학하자마자 자기 용돈 벌었었는데 말이죠. 지금 이모가 당신 아들 내외에게 획비치셔서 우리 집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경주 언니 때문이에요. 경주 언니는 지금 부부가 같이 해외지사에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 언니의 외동딸이 서울에서 오피스텔 얻어 살고 있고 오빠 회사에 공채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해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오빠가 거절하면서 지금 이 싸움이 된 겁니다. 목소리 크기로는 기차 화통하고 겨루어도 절대 안 지는 사람이 우리 이모하고 경주 언니인데요. 전화를 걸어온 언니는 아니, 올케 언니 친정 조카는 난짝난짝 취직도 잘 시켜주더만 왜 우리 윤서는 안 돼? 뭘 좀 알고 말을 해.
네 올케 친정 조카는 이미 면접까지 다 합격하고 나서 그냥 인사만 시켜준 거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냐? 거짓말 하지 마. 누구는 등신이라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오빠, 우리 김서방한테 이러면 안 되지. 김서방이 예전에 오빠 골프 데리고 다니면서 윗선하고 연결시켜준 은공을 이런 식으로 갚는 거야? 이 싸움을 지켜보던 이모는 속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 워낙에 대단한 친정에서 시집온 며느리라 조금 약호가 죽어 지내시던 이모였지만 경주 언니의 외향적인 성격은 분명 이모의 내림이거든요. 며느리에게 100마디 불만이 쌓이면 1000마디로 부풀려 하고 싶은 이모의 성품. 그걸 못하시며 사시는 게 우선은 첫째로 당신 아들 체면 봐서입니다. 사촌 오빠가 사는 빌라 거기가요. 논현동에서도 손안에 드는 고급 빌라거든요. 재벌 총수 연예인 등이 많이 사는 그 빌라는 회장님이 결혼 선물로 해주신 거라더군요. 그러니 그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빌라에서 아래 위층 누구 집인지 뻔한데 큰 소리 내면 당신 아들 체면 깎이는 짓이니 늘 조심하며 사시는 거예요. 나는 좌우당강 그 빌라에서 가장 못 견디겠는 게 숨통이 막혀서 못 살겠어. 밤중에 하도 깝깝해서 자연바람 좀 쐬고 싶어서 창을 열면 금방 세스코인가 뭔가 경보가 울려 경기 일으킬 것 같고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 같아서 살 수가 있나. 나는 여기 니네 집에만 오면 살 것 같아. 우리 집은 개인주택입니다. 은평구 역촌동에는 아직도 개인주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저는 태생이 촌스러운지라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죽어도 못 살 것 같아요. 호석 오빠의 아내는 제가 봐도 좀 심하다 싶게 결벽증이 있는데요. 결벽증보다 더 심한 문제는 우리 이모댁 사람들하고 올케에 너무 다른 기질 차이에서 오는 간극이 사이를 나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올케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올케 친정 부모님 모두가 의대 교수신데 친정 아버지는 가족 중에 누구라도 집안에서 목소리가 한 톤이라도 높아지면 혼을 내셨다고 하네요. 집안에서 내는 목소리가 창 넘어. 문 밖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만큼 천박한 것 없다. 목소리 크게 내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늘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케가 우리 집안 사람들 중 그래도 제게는 마음을 여는데요. 아가씨, 저는 시집 와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고모랑 어머님 목소리였어요. 두 분 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지 나중에는 노이로제까지 걸리더라고요. 올케가 우리 이모에게 처음으로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진 사건은 바로 올케가 키우는 카나리아와 앵무새 때문이거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모는 먹성이 좋습니다. 게다가 못 먹는 음식이 없는데 당신 아들 집 베란다와 거실에서 떡하니 상전처럼 생활하는 카나리아와 앵무새가 얄미우시기도 하셨겠죠. 그러나 속마음은 딴 곳에 있기도 하셨을 겁니다. 앵무새가 걸터앉은 횃대를 어루만지시며 하신 말씀이 거참 아궁이에다가 바싹 잘 마른 나뭇가지들 잔뜩 불쏘시개로 넣고 포 꼬아서 조선된장에 발라먹으면 참 약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게요. 그 예쁜 앵무새의 깃털을 쓰담쓰담 하시면서 고놈 참 맛있겠다 하시면서 침을 꿀꺽 삼키신 겁니다. 이모 어릴 때 참새구이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참새구이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오죽하면 1960년대 초 포장마차에서는 참새구이가 술안주감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케는 사회적인 활동을 여러 개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 있는 짐승들을 식용 못하게 하는 단체에서 제일 열렬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 올케가 저희 이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겠나요? 그날로 당장에 그 카나리아와 앵무새를 친정으로 보냈고 집안에서 어떤 동물이건 동물들을 안 키운 겁니다. 올케는 이때부터 마음의 벽을 닫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올케는 이모하고는 대체로 약간 거리를 두고 하나부터 10까지 이모는 올케와 맞는 게 없었습니다. 올케는 집에서도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사람인데요.
또 우리 이모는 갑갑한 건 질색인 사람이라 집에서나마 편하게 입고 지내자는 주의입니다. 여름철에는 내리다지 나시인 치마를 입고 계시면 어머님, 여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범도 있는데 팔을 다 내놓으시고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고부가 거꾸로 된 집이죠. 예, 이게 어때서?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핫팬츠를 입었냐, 넌닝구를 입었냐? 다른 집 가봐라. 이런 옷은 다 입고 살아.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시집살이를 이렇게도 호되게 할 줄 정말 몰랐다. 이모가 좀 자유롭게 홀짝홀짝 벗고 사는 게 있긴 해도 며느리 입에서 어른인 당신에게 옷 제대로 입으라고 소리를 들으면 욕심나지요. 그래서 제 이모도 한손갈 하시는지라 그렇게 옥죄는 며느리 꼴보기 싫어서 약을 올리려고 어떤 날은 넌닝구 비슷하게 생긴 나시를 입고 집안을 활보하니 한두 번 보고 마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목소리 톤도 낮고 옷도 야한 점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얌전하기가 조선시대 양반 규수로 보이는 올케의 편을 들 수밖에요. 그런 올케는 우리 이모를 똑바로 안 보고 눈만 아래로 내리깔고 인상을 째푸리고 일상을 지냅니다. 사실 그런 표정으로 사람을 상대하면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은수가 내가 오죽하면 시집도 안 가고 혼자 늙고 있는 조카 집에 와서 신세지면서 살겠다고 하겠니? 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우리 집에 온 지 이틀이나 지나서였어요. 저는 장사로 20년 뼈가 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건 잘합니다. 아니, 사실 제 자랑 같지만 타고나길 인복이 있어요. 인복이란 게 도와주는 사람이 주위에 바글바글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 태어나 이날까지 저 싫다는 사람 못 봤거든요. 이게 인복이지 다른 게 인복인가요? 누구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말도 왁왁스럽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해도 밉지 않은 사람이요. 이모는 한 달에 2-3번은 수시로 집을 가출해서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허구한 날 뻔한 스토리를 되풀이하십니다. 이번에 나온 이유는 일주일에 5번 오시는 도우미 선생님에게 싫은 소리를 하셔서 도우미 선생님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셨고 올케가 이모에게 뭐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사실 우리 이모 연세의 어르신들은 한참 새마을 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경제 이룩하던 시대를 지나오셔서 물건 아깝고 절약하는 게 몸에 배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어른 눈에는 뭐든지 다 낭비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것 같고 도우미 선생님이 자기 살림 아니라고 함부로 마구 사용하고 베란다에 달린 수도에서 손으로 몇 번 싹싹 문대면 되는 걸 그거 손빨래 하기 싫다고 걸레 하나를 세탁기에 돌리는 거 보고 한 소리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소리 했다고 아줌마가 안 나오신다고 해서 올케가 이모에게 뭐라고 하셨고 이모는 화가 나서 집을 나오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이모가 그걸 왜 참견해요. 그 아줌마가 티셔츠 한 장 손빨래하기 싫어서 세탁기 돌리든 말든 그 집이 그거 그렇게 했다고 망하는 집도 아니고 글쎄 일절 참견하지 마시라고요. 이모 골치만 아프고 또 아줌마 기분 나쁘고 옳게 신경 쓰고 나는 도대체 팔모로 놓고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 그걸 왜 속을 그리실까? 제가 또 그 소리 했다고 이건 어디 한 군데 마음 놓고 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눈물바람을 하시는 거예요. 딸 부부는 지금 해외 지사에 나가 있고 외손녀만 오피스텔 얻어 한국에 있고 제일 만만한 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사는 큰 조카년인데 2년도 이제 내가 귀찮아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지금 딱 눈 감고 네 이모부가 계신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도 늘 같은 레파토리죠. 내가 그 집 구석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지 오래야. 지년 생각해서 살아주는 줄 아니? 아들 체면 생각해서 살아주는 거지. 이렇게 한 세상 사는 게 참 치사하고 서럽다. 그거 밥상에 수저 하나 더 올려주면서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집 회사 회장 댁에 가서 알랑방구 낄 거 아니야. 아유 이모, 옳게 놓고 그런 말하면 다들 이모 얼굴 쳐다보지 옳게 얼굴 안 봐요. 요즘 세상에 옳게만한 효부가 어디 있어요? 이거사, 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오빠 댁 편이냐?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 세상에 이러려면 뭐하러 아들 낳고 아들 바라보며 살 거야? 지 마누라 말만 듣는 놈. 내가 지를 안 낳아줬으면 지가 이사나 될 수 있었게? 이사는 걔 콧구멍이 이사야. 지가 이사 하래비래도 내 새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이모가 늘 주장하시는 말씀은 그랬습니다. 올케가 모두 있는 앞에서는 눈을 내리깔고 다만 시애미를 못마땅해하는 태도 정도까지만 보이지만 둘만 있으면 그 냉랭하기가 시베리아 냉장고 같고 사람을 함부로 깔보고 무시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거야 맨날 반복하는 레파토리였어요. 이모는 제게는 핏줄이고 이제는 극노인으로 접어드시는 연세세요. 엄마 없는 저는 이모 비위 맞춰드리려고 좋아하시는 연포탕을 저녁상 메뉴로 올려놓았죠. 제발이지 웬만한 건 참고 넘기셔야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오래 사신다고 이모를 달랬습니다. 사실 입맛 따실 걸 노상 신경 써서 해드려야 하는 이모가 오래 계셔봐야 저는 피곤하니까 빨리 댁으로 가시는 게 좋거든요. 요년아, 너도 이모가 귀찮아서 그러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찬밥 신세인 내 팔자만 서럽지 뭐. 요년아, 너 어느 날 자고 일어나 이모한테 안부 전화했는데 니네 이모가 전화 안 받으면 고려장 당한 줄 알고 있으면 돼. 이모, 지난번에는 올케가 역병 걸린 사람 내치듯 달구지에 실어다가 저기 공동묘지에 내다 버릴 거라고 하더니 갑자기 웬 고려장? 이모, 걱정 마. 제가 끝내주는 요양원 알아뒀으니까 언제든 말씀만 해. 요양원에 보내드릴게. 좋잖아요. 며느리랑 아들요 거기 가서 요양원 동기들한테 실컷 하시고. 매라고? 요년이 이모를 놀려? 이모가 뭐라 하든 오빠는 부모를 부모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이모가 삐치셔서 집을 나오시면 오빠나 올케가 돌아가면서 우리 집으로 와서 어머니를 모셔가는 반복되는 행사인 거죠. 우리는 모두 그때까지 이모의 한가닥 하시는 성격만 염두에 두고 이모 말씀대로 이모 말을 귀등으로 듣고 살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오빠나 올케 따라 집에 들어가시면 한 열흘은 조용하게 사십니다. 그런데요, 이모가 돌아가시고 며칠 후 점심 무렵에 한참 장사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제 바로 밑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생리 팬티 빨래를 거절할 만큼 정말 당차고 똑부러진 성격대로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고 지금은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가정의학과 과장 자리까지 갈 거고 어쨌든 제가 고생해서 두 동생들 뒷바라지 한 보람을 제대로 받고 있죠. 저의 프라이드는 제 둘째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위에서 적은 걸 보면 사촌 언니나 이모네랑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모네랑 안 엮일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다니는 병원 원장이 올케의 친정집이라서 좋으나 싫으나 무슨 행사 때마다 얼굴을 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걸 죽도록 싫어하는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이모 말이야. 언니가 자주 들여다봐야겠어. 이모 성깔만 생각하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뭐 들은 거라도 있어? 라고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병원장님 댁 할머님 주치의까지 겸하고 있던 제 동생이 토요일에 이 집 할머니 감기를 받으리러 갔다네요. 비타민 주사가 오래 걸리기에 커피나 한 잔 더 부탁하려고 주방으로 가다가 그 댁 사모님과 도우미 선생님이 나누는 뜻밖의 대화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줌마 친구는 그 할마씨한테 사과는 제대로 받았답디까? 그럼요. 이사님 사모님이 시어머님을 아주 쥐잡듯 잡더랍니다. 당장 사과하라고요. 그 할마씨는 도대체 아무리 사돈이지만 내가 다 창피해 죽겠어. 아니, 도우미 선생님한테 사과할 짓을 실수를 왜 하고 사과하란다고 체면 없이 사과하고. 아이고 망신스러워. 이야기인즉슨 우리 이모님이 댁으로 돌아가신 후 걸레 하나를 세탁기에 빨았다고 뭐라고 한 걸 도우미 선생님께 사과를 했답니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며느리 앞에서요. 왜 사과를 했느냐고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고 새로운 도우미님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우리 집에 맞춰 일을 시키려면 몇 달이 걸리니 사과를 하라고 며느리가 시켰답니다. 도우미님이 일을 관두시면 새로운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건 늘 친정에서 30년 일한 도우미님이시니 친정에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나저나 제가 듣기에 기가 막힌 건 우선 첫째로 알고 보니 이모가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른이신데도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가 이모가 성격이 보통은 넘어서 이모에게 80%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웃기지도 않았던 건 담 너머로 큰 소리 나는 걸 극도로 꺼려한다는 집안이 도우미 선생님과 얼굴 맞대고 사돈 집안 염탐이나 하고 도우미님과 마주 앉아 사돈 욕을 하고 있고 참으로 품격 있는 집안 대한민국에서 다 죽었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모가 걱정이 되더군요. 진짜 제 마음속을 적자면 저는 이모를 우리 엄마 언니라 핏줄이라 할 수 없이 여태 보고 산 거지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이거든요. 우리 세 자매 합치고 한 방에 다 같이 누워 잤던 첫날 애들이 말한 게 안 잊혀져서요. 언니, 사람 제일 서러운 게 뭔 줄 알아? 먹는 거 가지고 차별받을 때야. 호석 오빠랑 경주 언니 국에는 고기가 잔뜩 들어가고 우리 둘 국에는 흥건한 국물만 있었어. 언니, 은하가 7살 때 신정 다음 날이었어. 은하한테 식혜를 못 마시게 하는 거야. 이불에 오줌 싼다고. 그런데 은하가 몰래 마셨나 보더라고. 다음 날 아침에 내가 늦게 일어났는데 그 추운데 은하가 목욕탕에서 내복 벗겨진 채 울고 있는 거야. 오줌 쌌는데 씻겨야 하는데 우선 씻기지는 않고 오줌이 묻은 다리인 채로 애를 세워두고 있더라고. 그때가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 추운데. 제 두 동생들이 이모 집에서 친절한 대접을 받고 살지 않는다는 건 눈치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저는 이불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며 울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 동생들이 속이 깊어서 언니 속상할까봐 그때그때 이야기 안 하고 드디어 우리끼리 살게 되니 그제서야 하늘 풀듯 이야기를 하는데 내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이모에게 맡기지는 않으리라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가정 형편이 좋아 잘 살면 조카들을 강아지 대하듯 하며 잘해줄 수도 있지만 내남 할 거 없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야박해지는 게 사람 마음인 거는 알지만 막상 제 동생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피가 끓었죠. 그러나 그런 일을 가지고 20년이 넘게 가슴에 꽁하면서 제 엄마의 언니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제 성격입니다.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가장 힘들 때 제 동생들을 돌봐주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퇴근을 오후에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이모가 혼자 있으니 오라고 하더군요. 모레 집에 손님들을 초대해서 장을 보러 도우미 데리고 올케는 수산시장을 갔다는 겁니다. 갔더니 글쎄 이모가 목욕탕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목욕탕 청소 부탁하려고 도우미님을 고용하는 건데 이모가 그걸 왜 하시냐고 했더니 예, 저 살림해주러 오는 여편네가 나 미끄러져 죽으라고 바닥을 흥건하게 물바닥을 해놓는지 어쩐지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한마디 했더니 네 올케가 앞으로는 내 화장실은 나보고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도우미님께 사과를 하게 시켰다는 말도 이미 들은 터라 저는 이 올케를 여태까지와 같이 그냥 우리 이모랑 안 맞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올케가 들어오더군요. 도우미 아줌마는 어딜 가고 장 본 것도 오간데 없이 올케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같이 간 도우미 선생님은 어디 갔냐고 했더니 장 볼 게 더 있어서 자기부터 왔다는데 무슨 찜질방에서 놀다 온 거 밖으로는 안 보였습니다. 머리도 젖었고 샤워한 듯한 냄새가 났거든요. 어쨌든 저도 사람 상대하는 거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 뭐든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우선은 도우미님이나 이모 앞에서 따지면 넷이서 다 곤란할까봐 올케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고는 따졌어요. 올케, 도우미님은 목욕탕 청소 도와달라고 수고비 드리면서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바닥에 물 안 고이게 하는 건 기본 배려라고요.
극노인 모시는 집에 와서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는 도우미님은 프로가 아니죠. 솔직히 친여동생도 아니면서 끼어들기가 애매했지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올케가 하는 말은 그랬습니다. 도우미님께 잔소리한 사건으로 집을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지 이틀도 안 되어 또 참견을 하시니 그 버릇 고치고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걸 어머님이 욕심나서 아가씨 올 때 맞추어 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집에 돌아오셔서 하신 행동들에 올케 자신은 쓰러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아가씨는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사람 골리기 선수인 줄 아세요? 욕심나시면 제가 싫어하는지만 골고루 하신다고요. 후루룩거리며 국수 면치기 하시는 건 기본이고 식사 도중에 트름을 크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침 식탁에서도 게장을 손으로 집어서 쪽쪽 빨고 양념 묻은 양쪽 손가락들을 구석구석 어찌나 쪽쪽 빨아대던지 비위가 상해서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모는 그렇게 올케를 골리며 사셨겠죠. 저도 동생들 맡기면서 동생들에게 들은 이모의 면면을 아는 게 있으니 더 말을 길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는 제가 쉬는 날이라 집에서 쉬는데 사촌 오빠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희 집 가신다고 나가셨다고 하니 잘 모시고 있으라면서 이따 저녁 늦게 모시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끊고 기다리는데 이 노인네가 영 오셔야 말이죠. 대문 밖에 나와 서성이는데도 안 오셔서 골목이 좁아서 택시기사님이 안 들어온다고 하나 걱정이 되어서 동네 입구까지 나갔더니 동네 공원 벤치에 노인네가 앉아 계시면서 멍하니 먼 산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이모라도 핏줄은 핏줄인 게 20년 동안 살아오면 그거는 가슴 밑바닥으로 가라앉았는지 갑자기 명치 끝이 뜨거워지면서 저 노인네가 저기서 왜 저러고 계신가 싶은 거예요. 짜증도 나고요. 집 없는 노인네처럼 그러고 있는 게 청승맞잖아요. 다가가서 화를 냈습니다. 노인네, 내가 못 살아.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오셨으면 빨리 들어오시지 않고. 어떻게 알고 나왔어? 사방천지 휘둘러 봐도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같고 오늘따라 먼저 간 네 이모부 생각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훔쳐내시는 겁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사방 꽉꽉 막힌 집에서 에어컨 바람만 쐬다가 이런 바람 맞으니 너무 좋다며 안 들어오려고 하시는 걸 억지로 일으켜서 모시고 들어와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먹성 좋던 노인네가 잘 드시지도 않고 몇 수저 드시다 말고 들어 누우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해서 제가 겨우 말을 시킨다는 게 이모, 택시 타고 오셨어요? 택시비 아까워서 어떻게 택시 타고 오셨대? 이? 이모. 아양을 부렸습니다. 아냐, 아까 집에서 나와서 어딜 갈까 하고 빌라 앞 의자에 앉아있는데 어떤 귀티나는 노인네가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냐고 묻더니 차 정류장까지 머니까 갈 데 있으시면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그거 타고 왔다. 노인네 차 되게 크대. 운전사도 있고. 그 말씀만 하시고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드셨습니다. 말씀하시기 좋아하시고 입에 뭐 넣는 거 좋아하시는 양반이 무슨 일이 있긴 분명히 있는가 보다 싶고 저는 아무튼지 간에 올케가 괘씸할 수밖에 없었어요. 올케와의 다툼 아니고는 이모를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 일은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오빠 부부가 이모를 모시러 왔는데 이모가 안 가시겠다고 우기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있겠다고 하시면서 오빠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은숙이한테 당신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씩만 송금해주면 은숙이도 싫다고 안 할 테니 여기서 살겠다고 하시니까 오빠가 화가 안 나나요. 그냥 살겠다고도 아니고 그 말씀 끝에 갑자기 너무나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셔서 매사에 이렇게 역심을 내시는 거예요. 아이, 울긴 왜 우세요? 누가 뭐랬다고? 아까도 잘 계시다가 느닷없이 여기 가신다고 나가셨다면서요. 그때서야 이모님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손님 온다고 나보고 방에서 나오지 말란다. 밥 소리 내서 먹는 거 보여주기 창피하다고.
없는 사람같이 있으라더라. 저는 기가 막히고 살이 다 떨렸습니다. 이모,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뭐라고요? 요강도 안 넣어주고 내가 오줌이 매려워서 방에 갇혀있다가 그대로 바닥에다가 넣었어. 바닥에다가 오줌까지 넣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방에서도 못 나오겠냐. 그래서 여기 조카 집에 간다고 휙 나와버린 거야. 이모의 말씀에 의하면 그동안의 이모는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방에서 못 나오셨다고 합니다. 오빠 회사 손님들이 오시면 모시고 식사를 했고 올케 손님들이 오시면 아예 방 밖에를 못 나오게 한 거예요. 당연히 오빠 회사 손님들에게는 효자효부로 보여야겠죠. 회장님 기질이 그러하고 회장님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도 올케네 친정병원에 대주주거든요. 아무튼 손님이 오시면 1시간이건 3시간이건 5시간이건 상관없었대요. 요강 하나와 물하고 식사만 도우미님을 통해서 슬쩍 넣어줬을 뿐 절대 방문 밖에 못 나오게 했답니다. 말하는 것도 쌍스럽고 목소리도 기차화통 같아서 좋은 말도 화내는 것처럼 들리고 옷도 제대로 안 챙겨 입는 노인네, 식사 매너도 엉망인 노인네가 창피하다고요. 어머님 말씀이 진짜냐고 큰 소리로 올케에게 따져 묻는 오빠와 당신 가족들은 목소리 작게 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냐면서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라며 처음으로 소리 지르는 올케와 그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우시는 이모님. 정말 난리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올케는 어머님을 방에 있으시게 하는 거 특별히 나쁜 거 아니라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다른 집들도 아내 손님 오면 남편이 밖에 나가주거나 방에서 안 나오고 남편 손님 오면 아내가 조심해주고 그러지 않냐고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방어하는데 어쩌면은 그동안에 품위 있는 척하면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먹이고 살아왔을 올케 때문에 이모도 마음고생 꽤나 했을 거란 짐작이 들더군요. 어쨌거나 그날도 안 들어가겠다고 우기시다가 오빠가 애걸하다시피 하니까 자리를 털고 따라가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열흘 정도까지는 찍소리 없이 잘 지내시던 이모가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가신 지 8회째에 전화가 오셨어요. 아유, 이모, 왜요 또? 그렇지, 세보니까 들어가신 지 딱 8회네. 또 집 나오실라고? 라고 짜증을 부렸더니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수가, 너 혹시 어디서 그거에 용하다는 약 좀 구할 수 없냐? 비아랄라 뭐라는 파란 알약 말고 진짜 베개 음식으로다가 말이야. 얼랄라? 이게 시방 뭔 소리여? 이모, 그 사이 애인 생기셨어? 왜? 애인이 그 비아랄라가 필요하대? 요년이 미쳤는게비? 이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모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시면서 제게 하신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100세 시대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지긋지긋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도대체가 이렇게 안 맞아 너무 안 맞는 며느리랑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깝깝해서 조카년도 안 받아줄 것 같지. 또 아들 두고 조카년한테 가서 살다가 그 소문이 회장 귀에 들어가면 그래도 그것도 아들이라고 아들 앞날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그것도 못하겠다고요. 차라리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달래서 공기나 채마밭에 핑계대고 따로 나가 살면 핑계거리가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이사수가 있나 싶어 점쟁이를 찾아갔더랍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작두를 타기로 유명하다는 이 부당이 그러더랍니다. 거 어딜 앉아? 지금 아줌마 여기 앉을 새 없어. 얼른 가서 며느리 공방살부터 잠재워. 그거 잠재우지 않으면 그 집이 두 쪽 나게 생겼어. 그리고는 말없기로 유명한 이 부당은 더 이상 입을 안 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엎드려 빌다시피 물었더니 그 집의 불화의 모든 이유는 안방 온도가 영하 20도라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래요. 아줌마는 아줌마가 며느리랑 씨름하느라 자손 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구만. 아니, 남녀가 만나 결혼했으면 자손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자손 안 생기는 게 아줌마는 그렇게 하나도 안 이상해? 손자 안 보고 싶어? 아, 그래서 안방이 영하 20도면 당신 아들이 시원치 않다는 해석분이 더 되냐면서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된다고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자로야 남편이 밤에 이불 안에서 따스하게 안아주고
베갯머리 송사로 다독여주면 그 아무리 고된 시집살이도 견디게 되는 게 여성들 인생 아니었냐는 겁니다. 밤에 불화하니 여자로는 만사가 짜증이 나고 그렇게 이마를 짝 째푸리고 시애미를 대하는 거 아니겠냐면서 아무래도 좋은 약을 해먹여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소문의 근원지 더군다나 한다 하는 재벌들 사모님들이 들락이는 피부 매장을 운영하니 듣는 고차원 정보도 많으리라는 생각에 전화를 하신 거죠. 듣다 보니 맞는 말씀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정보를 얻으려고 귀만 기울이면 그런 류의 정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는 젊은 청년들에게만 들어도 충분하죠. 우리 샵은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약간 야한 직업을 가진 힘 좋은 청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매장은 비밀 VIP 룸이 따로 있어요. 제가 앞에서 제 별명이 자물쇠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입이 무거움에서 오는 별명도 되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저희 샵은 부잣집 사모님들의 비밀 밀회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인이 필요한 사모님들이 애인과 같이 와서 마사지를 받으시는데 VIP 룸에서 마사지를 받으시죠. 젊은 애인과 수다 떨고 또 각자 핸드폰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 피부 마사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VIP실이 3개인데 매일 예약이 찹니다. 이 VIP실 운영이 제가 다른 대학가에도 샵을 내게 된 원동력이 된 거예요. 한 건설그룹 임원의 아내가 2년 넘게 사귀고 있는 애인이 있는데 그 남성을 평소에 저는 K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샵에도 2년 가까이 와서 저랑도 친하게 농담도 편하게 하는 25살 K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저를 많이 따르는 이 녀석이 대번에 약이 필요한 사람이 누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응, 친척. 그럼 내 거 나눠줄게. 이거 국내에서는 나만 먹을걸? 아니다. 우리 애인 남편도 먹는구나. 내가 얼마 전에 나눠줬거든. 아니, 애인이 또 있어? 몇 개월 된 애인 있어. 지금 큰 누나는 갈수록 돈을 안 줘서 작은 누나는 돈을 잘 써. 그렇게 해서 받은 약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본 모양인데 1살 이전의 어린 양으로 만든 스테이크를 햇살에 바짝 말려서 조각내서 과자처럼 먹는 거였어요. 사탕 넣는 유리병에 들어가 있는데 신기하더군요. 중동에 사는 친구가 부쳐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중동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전립선 앓는 사람 없고 양고기가 몸을 뜨겁게 해준답니다. 효과는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정보고 귀한 약이라고 하도 생색을 내서 저는 그걸 받은 다음 날 오후에 바로 이모댁으로 갔습니다. 올케는 역시나 바쁜지 없고 도우미님과 이모만 있더군요. 제가 가진 생색을 내면서 약을 보여드렸더니 이모가 대뜸 아이고 참, 남들 안 먹는 걸로 구해오랬더니 너도 나도 먹는 걸 들고 와서는 생색은 되게 내네. 이거 네 오빠도 얼마 전부터 먹는 거야 이거사. 네 올케가 구해온 영양식이라면서 밥 먹고 나서 한 개씩 꺼내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뭔가 안 좋은 예감이 확 들어서 그 약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모께서 하루하루 눈에 띄게 구부러져가는 허리 모습을 하고 주방 차단스로 가더니 똑같은 유리병에 든 고기약을 보여주더군요. 그날 얼른 다시 가게로 와서 K에게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K와 단둘이 마주 앉은 VIP 룸에서 저는 올케의 사진을 보여주며 애인이 이 여자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누나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누나 친척이야? 라고 답하더군요. 이제야 굿을 꿰 맞추듯 맞추어지는 거예요. 올케가 허구한 날 나가는 거며 얼마 전에는 샤워한 듯 젖은 몸으로 들어왔던 거며 수산시장 간다면서 나가서는 도우미와 따로 들어온 일이며 말이죠. 인간이란 정말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쓴 짐승 맞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요조 숙녀인 척 위선 떨거는 다 떨면서 만사에 천박하다고 제 이모를 못마땅해 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를 생각하니 치가 떨리더군요. 그뿐인가요? 이렇게 뒷구멍으로 더럽게 놀면서 시어머니인 제 이모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니 저는 이것은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달동네 사랑방 마사지샵을 시작할 때 사업 자금을 500만 원,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촌 오빠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더군요. 오빠와 저는 위에서 잠깐 밝혔듯이 서로를 신뢰하고 또 형제 이상으로 친구처럼 대화하며 지내는 사이였으니까요. 저녁 사달라고 미리 연락하고 오빠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오빠, 오빠한테 올케는 어떤 의미야? 회장님이 아니라면 벌써 헤어졌어. 그냥 사는 거야. 애초에 안 맞는다는 건 신혼여행 가서 알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여동생이라 하지 않는데 딱 한마디 하길 육식동물 같은 아내가 불편했다네요. 집에 돌아와 밤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느냐를요. 우선은 최대한 오빠가 상처를 안 받는 선에서 해결되길 바랐으니까요. 그러나 언니가 바람질을 하는 걸 모르게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다시 역으로 제 샵을 이용하기로 결론을 냈고 오래 끌 것도 없이 바로 다음날 마사지가 한참 이루어지는 샵 중앙 테이블 걸상에 앉아있는 그대로 썰을 풀었습니다. 이 양고기가 거기에 그렇게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딱 2명의 남자만 먹는다는구만요. 그날 그 시간에 제 입을 통해 나간 사실은 청담동 헤어샵들까지 건너갔고 한다하는 사모님들의 안방에서는 양고기가 거기에 좋다더라라는 아주 신선한 정보와 더불어 모 그룹의 이사 아내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 집 안방 온도는 영하 20도라서 아내가 젊은 애인이 있다더라라고요. 회장님의 귀에 들어가기까지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회장님은 우선 1차적인 조치로 주치의를 바꾸었고 올케 친정의 병원에 대한 투자를 모두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남의 가정사니까 1차적인 경고가 된 셈이니 그리고 당신 자신이 이어준 가정이니 한숨 고를 필요가 있으셨을 거예요. 올케는 회장님이 주치의를 바꾸어도 투자를 거두어들여도 올케 자신의 바람질이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은 안 들었겠죠. 그래서 여전히 제 이모께 함부로 한 겁니다. 제가 양고기 사건을 확대해 놓고 난 얼마 후 이모님이 또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세상에나 그런 악독한 것은 보다 처음이야. 이건 아주 나보고 나가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나 보는 데서 내 눈앞에서 집 방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꼴까지 내가 봐야겠냐고.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데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모를 차에 태우고 오빠네 집으로 쫓아가서 언니에게 해댔어요. 이제는 예의 차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언니, 이모가 뭐 언니 건 뭐 가져갈까봐 방문 잠그는 거예요, 뭐예요? 언니가 얼마나 있는 집에서 시집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이 왜 그렇게 나빠요? 그럴 거 왜 한 집에 모시고 살아요? 뭐 회장님 눈 무서워서 그래요? 아이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승진 안 하고 말겠네. 그렇게 언니와 서로 큰 소리를 내고 이모는 우시고 그런 난리판 속에 오빠가 웬 귀티나는 노인네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룹사 회장님이시더라고요. 회장님이 먼저 오빠를 불러서 당신이 들은 소문을 꺼내시면서 의향을 물으셨다네요. 그리고 자네 집 좀 한번 암행어사 출두하는 것처럼 가보자고 하신 겁니다. 회장님은 모든 상황 파악을 한눈에 끝내신 것도 모자라 우시는 우리 이모를 보더니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신 거예요. 얼마 전 여기 지인 집에 놀러 왔다가 가는 길 빌라 앞 의자에 앉아 철양 맞은 소리로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하던 그 불쌍해 배던 노파, 시골 무지렁이이던 당신 자신의 엄마의 모습과 너무 닮은 노파를 알아본 겁니다. 당신 자신의 차에 태워서 갈 곳이 조카 딸 집이라고 해서 데려다 준 그 노파인 것을요. 회장님은 다음날 회사에서 제 사촌 오빠에게 이혼을 권하셨고 최고의 변호인을 붙여주어 위제로 일도 안 주고 올케를 내치셨습니다. 거의 차관급 대우를 받던 월급 원장 자리. 가장 큰 투자자가 투자를 다시 주는 조건으로 지금 원장 연임 불가하고 퇴출시키면 다시 투자하겠다고 조건을 거셨고 올케 친정아버지는 원장 자리에서 쫓겨나신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는 올케의 친정은 물론 대학병원 원장에서 쫓겨난 것은 충격이지만 먹고 살려면 다른 병원 차리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요.
3층짜리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 후 원장 전공인 수학이 내과와 가정의학과를 주종목으로 하는 개인 병원을 열었는데 우리 회장님은 한번 찍히면 아작을 내시는 분이거든요. 회장님이 그 바로 옆에 8층짜리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싹 한 후 수학이 내과를 주종목으로 하는 병원을 세우신 겁니다. 계열사의 병원은 없으니 이번 참에 병원도 세우신 거죠. 올케는 친정에서 천덕꾸러기로 산다네요. 친정 망해먹은 것이라고요. 큰 소리가 담을 넘으면 천박하다던 그 집안은 밤낮으로 고성이 들려서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고성 방가로요. 참 한심하고 위선적인 집안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빠는 건설 쪽 사장으로 취임했고 자유로운 솔로 생활을 만끽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비혼주의자였으니 자유로움이 즐겁겠죠. 이모는 요즘에 아주 신이 나셨습니다. 예전처럼 살림채 쥐고 당신이 여왕 노릇 하시며 사시니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